전문가가 추천하는 그 놀이의 형태도 한번 배우는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서울교대 교육학과죠. 광노희 교수님. 저 이 교수님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인사도 나누고 했던 사이인데요. 광노희 교수님은 저를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아는데.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이 심사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놀이의 구성 요소를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상과 공간과 매개체. 놀이를 하려면 대상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매개체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대상과 공간은 많았고 매개체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놀잇감이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매개체는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 장난감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매개체, 놀잇감은 많이 있고 대상과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죠. 초등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원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놀이터에도 친구들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는 사실 그걸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첫째가 중3, 둘째가 중1, 여기 수탐험대 졸업한 우리 막내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공부시키는 학원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주변의 부모님들이 쟤랑 놀지 마라,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 애 하면서 동네에서도 별로 그렇게 엄마들이 환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충분히 놀렸더니 지가 스스로 이제 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엄마의 동기가 아이한테 들어와서 억지로 시키게 되면 동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동기는 내부에서 발생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실천을 하고 있는 쑥쑥 선생님 자녀 같은 경우도 지금 첫째가 5학년인데 시험 보면 뭐 20점, 30점 받아와요. 저희 애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괜찮아. 네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이 점수를 받은 거야. 혹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네가 노력하면 돼. 물론 그 중간 과정 속에 책 읽기는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책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장을 이해하고 뭔가를 깊이 있게 몰입하고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책 읽기이니까요. 이 독서 습관 만들기는 우리가 또 다음에 이제 배우도록 할 텐데, 아무튼 충분히 놀이를 한 아이들이 내적으로 동기가 생겨서 스스로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님들 설득하는 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모임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은 노는 게 공부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해도 잘 안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제 말을 좀 잘 듣거든요. 자, 그래서 숲탐험대의 운영 방식은 인지교육은 일부러 시키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이제 행복한 유아 시절을 보내고 학습은 엄마표로 시키겠다, 이렇게 또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놀이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좋은 놀이, 그리고 그 다음 좋은 놀이, 그 다음 좋은 놀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놀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이 자연물입니다. 그리고 인공물,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숲에서는 지금 사람하고 자연물을 가지고 노니까 가장 고차원적으로 놀고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놀잇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놀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개체를 좀 이용하는 건데요. 그 매개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은 혼자 놀이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놀잇감이기 때문이고요.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질서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패턴도 익혀야 되고요. 그 패턴을 변형시키고 놀이의 규칙도 변형시키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보드게임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그러니까 보드게임보다 조금 이제 안 좋은 게임이 이제 구석놀이 게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협동놀이라면 두 번째가 구석놀이인데, 이런 대표적인 게 블럭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하면서 노니까요. 또 특별히 레고 이런 걸 봐도 구체화되어 있어요. 거의 조립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예 세트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블록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정말 구성해서 놀 수 있는 그런 블록놀이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의 놀이가 기능놀이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으로서의 그 기능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5세가 지나면서 협동놀이 장난감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야 할 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요. 장난감 도서관의 90%가 보드게임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장난감 도서관들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아파트에도 생겨서 한번 가봤거든요. 90%가 스텝 2였어요. 이런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라든지 그네, 뭐 점프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식이, 놀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전혀 개념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5세 이후부터는 협동놀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방법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장난감을 좀 정리하고 고차원적인 이런 협동놀이 장난감 위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앞에서 배우셨던 대로 항상 5단계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점검이죠. 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너무 잘 사줬나? 장난감으로 뭔가를 보상을 주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이 장난감, 자기 점검, 장난감을 자꾸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계기에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남편을 탓한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시부모님을 탓한다거나 이러면 아무런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내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귀인이 아니라 내부로 시키셔야지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점검이고요. 두 번째가 준비예요. 준비는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언제 이야기를 하고 이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측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에게 주는 보상은 뭐고, 아이한테 주는 보상은 뭐고, 협조한 남편에게 주는 보상은 뭐고, 이런 보상 체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준비 과정 속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사과. 그동안 엄마가 장난감에 대해서 잘 알려줬어야 되는데 엄마도 잘 몰랐어 라고 하면서 미안해 라고, 그런데 오늘에서야 엄마가 뚝딱 선생님한테 배웠어, 엄마가 어디서 배웠어, 공부를 했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우리 집에 장난감이 지금 한 30개가 있는데, 뭐 50개가 있는데, 장난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대. 그래서 장난감 숫자를 좀 줄이는 게 좋겠어. 너 몇 개,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엄마가 치우지는 않을 거야. 치우는 게 너무 아이가 충격을 받는다면 한쪽으로 정리를 해 두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집안 문화에 따라서 잘 안 보이는 곳으로, 그리고 이제 관심이 없어질 때 치우셔도 되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하셔도 되는데, 전문가들은 10개 이내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10개는 남겨둘 거야. 나머지는 누구한테 갖다 주자. 아니면 버리자. 정리하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실천했을 때에 아이한테 주는 보상, 아니면 나에게 주는 보상. 사실은 나에게 주는 보상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주일 안에 내가 성공했을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외식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들이를 한번 간다든가, 아니면 캠핑을 한번 간다든가, 뭐 이런 나름대로의 보상을 체계를 세우셔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식사 규칙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이걸 글씨를 모르더라도 이걸 붙여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 이내에 줄였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놀 때 3가지 이상 가지고 놀지 않기, 3가지 다른 걸 가지고 놀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장난감을 정리하고 놀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쑥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2개의 바구니, 그러니까 책장에 2칸을 한 명한테 줘서
거기를 넘어가는 장난감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에 맞게, 가정 문화에 맞게 개수와 뭐 공간이든 이런 걸 정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도 꼭 비싸고 좋은 거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출력해서 하는 것도 보드게임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보드게임으로 이제 바꾸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드게임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반응해주고 하니까 또 승자가 나기도 하고 하니까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보드게임을 이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만든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히 훌륭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주어진 것을 가지고 노는 것과 자기가 이것을 만들어 보는 것의 차이는 이제 굉장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드게임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 타세요. 한 번에 바꿔 타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보드게임을 하나를 산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고 아니면 보드게임을 하나를 가지고 오면 기존에 있는 장난감을 하나를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리다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이들을 하루 종일 같이 놀아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떤 부모님은 수용성이 이제 높아서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정해진 시간을 놀면 나머지는 심심하게 혼자 둬도 돼요. 아이들이 심심해야 궁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아이들을 계속해서 엄마 위주로, 아빠 위주로 놀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좀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멀쩡한 장난감들 여러분들이 순위를 정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당근에 올리시면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난감을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아이와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장난감을 정리하고 이렇게 실천했다 이런 거를 저희 카페에 도전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 걸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달에 한 번씩 원데이 캠프가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제 신입생 부모님들하고 재원생 부모님들하고 좀 선택할 수 있게 강의를 좀 선택할 수 있게 물론 이미 들었던 것도 또 다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택권을 좀 주려고 2가지 주제씩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들으시는데 어떤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듣질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2달에 한 번씩 1시간 이내의 분량을 공부하는 건데요. 이왕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원내 그 운영 가치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 가치가 결합될 때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다른 분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의지의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게 심리학에서도 자기의 실천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 배워나가고 도전하는 그런 행동들을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함께 같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그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첫 번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성격과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장난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장난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장난감과 사회성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탁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